이번 시간에는 알맞은 높임 표현에 대한 글을 읽어볼 거예요. 아시겠죠?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래요. 우리가 항상 문단을 읽으면서 요약, 중심 문장을 찾는 노력을 이제 할 거고요. 왜냐면 우린 지난 시간에 배워버렸거든. 그죠? 중심 문장 찾는 노력을 할 거고 또 이거뿐만 아니라 어휘들을 외우는 연습들을 할 거예요. 그죠? 자, 대부분의 내용들을 머릿속에 기억하는 거, 친구들 중에 암기를 참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암기를 빼놓고는 우리가 공부를 잘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모든 걸 알고 뭔가를 할 수는 없어요. 우리 세포 안에 뭔가가 내장돼 있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지금은 만들어 넣는 과정인데요. 새로운 것들을 머리에 끼워 넣을 때는 틀림없이 어느 정도 이상의 고통이 수반이 된대요. 그 방법이 암기라는 방법이고요. 자꾸 암기하면서 반복하고 하다 보면은 그게 어느새 우리 친구들의 지식이 되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항상 배운 내용을 암기하고 저장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 어린 친구들부터 실천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자, 이제 한번 가보겠는데요. 채팅창에 여러분들 많이 반응 남겨주시고요. 이런 거 하는 거 잊지 마세요. 좋습니다. 기다려야지 사다리 방송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 펴주세요, 친구들. 자, 오늘은 알맞은 높임 표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겁니다.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 여러분들도 눈으로 혹은 소리를 내서 같이 따라 읽는 것도 방법일 것 같네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친구들과 대화를 할 때와 어른들과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서로 다른 말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자, 오늘은 아무래도 알맞은 높임 표현에 대한 거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엄마와 아빠와 얘기할 때, 할아버지 할머니와 대화를 할 때, 그리고 우리 친구들과 대화를 할 때, 혹은 동생들과 대화를 할 때 조금은 다른 말들을 사용한다는 걸 알 거예요. 이 기억들을 최대한 떠올리면서 같이 가면 좋을 거예요. 나보다 어른인 사람과 이야기할 때는 높임 표현을 써야 합니다. 라고 돼 있습니다. 높임 표현이란 말이 처음 등장을 했네요. 자, 나보다 어른인 사람과 이야기할 때 높임 표현을 써야 하고요. 높임 표현이란 정의가 나왔네요. 높임 표현이란 이야기를 듣는 대상을 높이기 위한 표현을 말하는 것입니다. 높임 표현이란 이야기 듣는 대상을 높이기 위한 표현을 말하는 것입니다. 높임 표현에는 상대방을 공경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낮춤 표현은 우리가 공경하는 게 아닐까요? 높임법은요, 말을 정확하게 자기보다 높은 대상과 낮은 대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휘를 구현하는 것들을 이야기한다고 해요. 높임 표현에는 상대방을 공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들어있겠죠, 당연히. 자, 높임 표현은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나보다 어른인 사람에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높임 표현을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위에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할 때라고 한정을 시켰네요.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보다 웃어른이거나, 조심, 윗어른이 아닙니다. 웃어른이거나, 행동하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보다 웃어른일 때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아버지께 드릴 선물이와 같이 누구에게에 해당하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보다 웃어른일 때도 높임 표현을 사용하러 갑니다. 즉, 듣는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혹은 행동하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보다 웃어른일 때 사용하는 경우 하나, 혹은 문장 안에서 누구에게 해당하는 사람이 내가 지금 말하는 사람보다 조금 웃어른일 때 높임 표현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죠. 우리가 생활상에서 높임 표현이라든지 존댓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습을 충분히 한 친구들은요, 이 단원이 정말 쉽게 느껴질 텐데요. 근데 조금 아니고 그냥 편안한 말을 쓰고 친구와 같이 그런 대화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오늘부터라도 우리 어머니, 아버님께 조금 높임 표현을 한번 사용해 보면요,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걸 굳이 외워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배운 대로 똑똑해진다고 오늘 배운 표현들을 또 마음껏 써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높임 표현을 사용하는 방법 이제 알려주니까 귀를 쫑긋하고 세워서 들어보세요. 우선 말의 끝에 뭐뭐 씁니다 또는 요를 써서 문장을 끝내야 합니다. 그리고 높임을 나타내는 시를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어머니께서 오다가 아니라 어머니께서 오시다 라고 표현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그 밖에도 높임의 대상에게
깨서나 깨를 사용하거나 높임의 뜻이 있는 특별한 낱말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모든 것이 담겨있는 예를 볼까요? 예를 들어보면 선생님께서 오셨어요 라고 한다거나 아버지 진지 잡수세요. 여기는 진지라는 특별한 높임의 뜻이 있는 낱말과 잡수세요라는 또 말들을 사용했네요. 같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오셔서 진지를 잡수셨습니다. 가장 명쾌한 문장이 되겠네요. 이런 문장들을 머릿속에 넣어놓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오셔서 진지를 잡수셨습니다. 항상 그 글을 읽을 때는요. 읽고 난 다음에 가장 간단하게 자신이 체화할 수 있는 것들로 바꿔보는 것도 좋은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죠? 이런 거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른과 이야기할 때는 높임 표현 외에도 지켜야 할 언어 예절들이 존재합니다. 우선 바른 자세로 예의 바르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말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말은 할 때 아버지 다녀오셨어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놀고 이러면 안 되겠죠? 정확하게 차렷 자세하고 인사를 하면서 아버지 다녀오셨습니까? 라고 인사를 하는 게 훨씬 더 예의 바른 사람이 되겠죠. 그죠? 좋습니다. 요 글을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과 읽어보고자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알맞은 높임 표현. 친구들과 대화를 할 때와 어른들과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서로 다른 말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나보다 어른인 사람과 이야기할 때는 높임 표현을 써야 합니다. 높임 표현이란 이야기를 듣는 대상을 높이기 위한 표현을 말하는 것입니다. 높임 표현에는 상대방을 공경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높임 표현은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나보다 어른인 사람에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보다 웃어른이거나 행동하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보다 웃어른일 때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아버지께 드릴 선물이야 와 같이 누구에게 해당하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보다 웃어른일 때도 높임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높임 표현을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우선 말의 끝에 뭐뭐 씁니다 또는 요를 써서 문장을 끝내야 합니다. 그리고 높임을 나타내는 시를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오다가 아니라 어머니께서 오시다 라고 표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밖에도 높임의 대상에게 깨서나 깨를 사용하거나 높임의 뜻이 있는 특별한 낱말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선생님께서 오셨어요 라고 한다거나 아버지 진지 잡수세요 와 같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어른과 이야기할 때는 높임 표현 외에도 지켜야 할 언어 예절들이 존재합니다. 우선 바른 자세로 예의 바르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을 바라보며 말해야 합니다. 그죠? 딴청을 부리면서 아버지 다녀오셨어요? 하면 되게 건방져 보일 것 같네요. 그죠? 자, 우리 이 글을 읽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5줄 요약하기가 나옵니다. 말씀드렸죠. 원고지 쓰기가 여기서 연습이 되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앞에 읽은 내용을 5줄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내용을 읽어보고 문장보호 띄어쓰기에 주의해서 똑같이 원고지에 따라 쓰세요. 그랬습니다. 한번 떠올려 봅시다. 진짜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지. 1번. 나보다 어른인 사람과 이야기할 때는 높임 표현을 써야 합니다. 오케이. 2번. 높임 표현이란 이야기를 듣는 대상을 높이기 위한 표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있었죠? 3번. 높임 표현은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보다 웃어른이구나. 행동하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보다 웃어른일 때 사용합니다. 4번. 높임 표현을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우선 끝에 씁니다 또는 요를 써서 문장을 끝내야 합니다. 마지막 5번째. 어른과 이야기할 때는 바른 자세로 예의 바르게 이야기하고 듣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말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5가지 문장으로 요약이 되겠네요. 우리 친구들 제가 지금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여기에 따박따박 원고지, 띄어쓰기, 문장보 다 주의하면서 예쁘게 적어볼까요? 글을 적을 때도 바른 자세로 우리 힘차게 적어보도록 해요. 자, 우리 친구들 잘 적어보았나요?
자, 이제 선생님이 할 일은 명확해졌습니다. 우리 어휘 연습입니다. 어휘 너무 중요하고요. 우리 학년이 올라갈수록 어휘를 많이 알아야 되는데 실제로 언니 오빠들 보면은 혹은 형 누나들 보면은 어휘를 몰라서 고생을 하는 아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초등학교 3학년 친구들은 지금부터 차곡차곡 할 거니까 이런 걱정 안 해도 되겠죠? 자, 먼저 기억하세요. 우리는 뭘 할 거죠? 끝에 이 어휘들을 다 떠올려 보는 연습을 할 거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지금 오늘 6가지 어휘를 배울 겁니다. 6가지 정도는 우리 머리에 쏙쏙 넣을 수 있겠죠? 자, 따라가 보겠습니다. 대상입니다. 어떤 일의 상대 또는 목표나 목적이 되는 것을 대상이라 그럽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대상. 우리가 공부할 대상은 국어, 수학, 영어다. 뭐 이런 것들 있죠. 만들 수 있겠죠. 내가 오늘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만들어 볼까요? 우리 친구들. 대상이란 게 어떤 일의 상대 또는 목표나 목적이 되는 것이라 그랬으니까, 나랑 오늘 내가 오늘 놀아줄 대상은, 혹은 상대는, 이런 식으로 가도 되겠죠? 대상은 초등학교 2학년 동생들이다. 뭐 이런 것들 나올 수 있겠죠. 자, 선생님이 항상 얘기했습니다. 짧은 글 짓기 할 때는요, 대상이라는 말이 어떤 일의 상대 또는 목표나 목적이 된다는 것을 굳이 여기서 표현하지 않아도 안에서 어떤 문맥상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한번 숨겨보는 것도 정말 재미있게 짧은 글 짓기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지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모두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꼭 이루어야 할 목표 대상은 예습복습을 매일 하는 것이다. 이 친구가 예습복습을 매일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느껴지죠, 그죠? 목표 대상은, 혹은 내가 꼭 이루어야 할 대상은 또 괜찮겠네요. 그 다음 공경이 떴습니다. 공경은요, 공손히 받들어 모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보통 누구를 공손히 받들어 모시죠? 그렇죠. 어른들, 특히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겠죠. 그죠? 혹은 부모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항상 공경심을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공경은요, 공손히 받들어 모심을 얘기합니다. 자, 이 문장을 보게 되면요. 자, 우리는 웃어른을 공경하도록 배우고 있다. 짧은 글이지만 공경의 의미가 어른과 연관이 된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어요. 그죠? 공손하게 존경을 해야 된다는 거겠죠. 자, 드디어 어른이 나왔습니다. 비슷한 말로는요, 웃을 떼고요, 어른이란 말도 쓰네요. 나이나 지위, 신분, 학렬 따위가 자기보다 높아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모시는 어른들을 다 웃어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한번 스스로 웃어른을 적어볼까요? 혹은 이번 문장과 비슷하게 또 써도 되겠네요. 공경과 웃어른을 섞어서 써도 비슷한 문장이 나올 것 같네요. 이제 경우라는 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우는요, 놓여있는 조건이나 놓이게 된 형편이나 사정을 얘기하겠습니다. 놓여있는 지금 현재 처한 조건이나 놓이게 되는 형편이나 사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라고 얘기할 때 쌤이 경우라는 표현을 쓰네요. 그죠? 우리는 다양한 상황 또는 경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럴 때도 쓸 수 있는 거고요. 우리 친구들이 또 많이 쓰는 표현이 아닐까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조금 익숙한 말이 나왔습니다. 진지라는 표현입니다. 진지는요, 밥의 높임말이에요. 아빠, 밥 드세요. 밥 먹으세요. 이러진 않죠. 아버지, 진지 잡수세요. 어머니, 진지 잡수세요. 할아버지, 진지 잡수세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높임을 나타내는 특별한 말들이 있네요. 진지라는 표현 한번 가지고 말을 한번 적어보세요. 이 정도도 표현이 괜찮을까요?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매일 일정한 시간에 진지를 잡수신다. 이런 표현도 되겠죠. 그죠? 자, 마지막입니다. 예절이네요. 여기도 한자어네요. 예의에 관한 모든 절차나 질서를 얘기합니다. 예절은요, 예의를 실천하기 위한 모든 절차 혹은 질서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절이란 표현이죠. 예절. 다시 한번 떠올려보는 시간을 가지게 될 거기 때문에 얼른 눈으로 지금이 기회다 하고 얼른 집어넣습니다. 대상, 공경, 웃어른, 경우, 진지, 예절이 있었습니다. 머릿속에 슉슉 집어넣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이 기억을 가지고 있는지, 또 우리 앞에 있는 본문 내용을 또 얼마나 기억하는지 보기 위해서 문제를 풀 거예요.
다음 중 높임 표현이 없는 문장을 고르세요 라고 했습니다. 높임 표현이 없는 문장입니다. 어떤 걸까요? 자, 1번. 어머니, 할아버지께서 오셨어요. 높임 표현이 있죠. 깨서 그리고 오셨어요에서 시를 썼죠. 그죠? 오시다. 그죠? 그 다음에 2번. 할머니, 진지 잡수세요. 여기는 뭐 전형적인 높임 표현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 3번. 친척 동생이 선물을 줬다. 이게 맞는 문장이긴 한데요. 여기는 친척 동생이라서 나보다 낮은 사람한테 쓰는 거를 우리가 앞에서 조금 정의를 높임 표현은 나보다 웃 어른한테 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문장이 맞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네 번째, 내일은 아버지 생신이다. 진지, 생신 이렇게 높임을 나타내는 특별한 말들을 썼네요. 5번, 선생님 감사히 받겠습니다. 감사라든지 끝에 씁니다 라고 쓴 표현들은 다 높임을 나타내는 문장이니 높임 표현이 없는 문장을 굳이 고르자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다음 중 본문의 내용과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는 집중력을 깨면 안 돼요. 우리 친구들이 앞에서 읽은 글 다 읽었는데 틀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끝까지 집중하고 봐야 됩니다. 1번. 나보다 어른인 사람과 이야기할 때는 높임 표현을 쓴다. 맞나요? 그렇죠. 맞았죠. 2번. 어른과 이야기할 때는 바른 자세로 예의 바르게 이야기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글 끝에 얘기가 나왔었죠. 3번. 높임 표현을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말을 끝에 씁니다 또는 요를 쓴다. 맞는 말이죠. 네 번째, 높임의 뜻이 있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뭔가 않는다 그럼 우린 갑자기 의심이 생겨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할아버지가 밥을 잡수신다. 뭔가 이상하죠. 밥 대신에 진지 같은 특별한 높임의 뜻이 있는 단어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예요. 4번은 틀린 표현이에요. 5번, 높임 표현에는 상대방을 공경한다. 공경한다는 게 뭐예요? 공손히 존경한다는 그런 표현이 담겨 있겠죠. 말에서뿐만 아니라 행동도 바른 자세로 하기 때문에 그런 공경하는 마음이 더 잘 느껴지겠네요. 자, 우리 친구들은 배웠으면 실천을 참 잘하죠. 오늘부터는 우리 친구들 조금 어색하고 쑥스럽겠지만 엄마 아빠는 분명 웃 어른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씁니다. 요 혹은 높임을 나타내는 특별한 말들 그리고 자세도 예쁘게 해서 칭찬도 많이 받고 나중에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어색하지도 않도록 우리가 많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약속해요, 선생님이랑. 3번. 다음 중 높임 표현으로 바꾼 것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보라 했습니다. 적절한 거에 동그라미 하세요. 자, 1번. 아버지께서 오다.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아버지께서 오시다로 바꾸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선생님이 오신다. 선생님께서 오신다로 바꿔야 되는데 선생님이 온다 했기 때문에 여기는 X. 자, 할머니 짐 들어줄게요. 이상하죠? 할머니 짐 들어줄게. 혹시 우리 친구들이 이런 표현으로 할머니랑 대화를 하진 않겠죠? 우리 친구들은 다 멋진 아이들이니까 할머니 짐 들어드릴게요 라고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삼촌이 집에 오셨어. 자, 어떻게 할까요? 삼촌이 집에 왔어 보다는 삼촌께서 집에 오셨어 라는 정도로 고치면 될 것 같습니다. 5번, 어머니께서 간식을 주셨다. 어떻게 바꿨지 이게? 엄마가 간식을 줬다? 아니죠. 그죠? 높임 표현을 바꾼 것으로 적절한 것은 아버지께서 오다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오시다 정도로 바꾼 게 가장 적절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다음 대화를 듣고 높임 표현을 써야 할 문장을 고르고 바르게 고친 것까지 고르라 그랬네요. 자, 여기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기읍, 니은, 디귿. 이 선지를 잘못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을 놓쳐요. 우리 친구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다 한번 집중해 봅시다. 할아버지, 얘들아, 집에 왔으면 손을 씻어야지. 민수, 네, 손 씻을게요. 단비, 저는 벌써 다 씻었어요. 종인, 할아버지 밥 먹어. 바르게 고친 것을 한번 골라볼까요? 1번, 네, 손 씻을게요. 참 괜찮은 표현인데 갑자기 이 친구가 손 씻을게요. 이상하죠? 어색하죠? 1번은 틀렸네요. 2번, 손 씻을게.
혹시 이런 표현을 쓰는 친구들이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럼 선생님이 너무 속상하니까 우리 오늘부터는 착한 마음 높임법 사용합시다. 3번. 저는 벌써 다 씻었어요 그랬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나는 벌써 다 씻었어. 친구한테 이야기하듯이 했기 때문에 높임 표현이 아니겠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도 니은에 대한 고침인데요. 저는까지 좋았어요. 저는 벌써 다까지 좋았는데 씻었어. 아니죠? 끝을 요나 씁니다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벌써 다 씻었어요. 종인이가 뭐라 그랬죠? 할아버지 밥 먹어. 어떻게 고쳐야 되겠습니까? 할아버지 진지 잡수세요. 이렇게 할아버지도 진지 잡수세요. 라든지 할아버지 진지 잡수세요. 라고 끝에 이제 높임 표현을 쓰면 되겠죠. 듣는 사람을 높여주는 표현을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우리의 목표점, 우리 기억력은 또 어떻게 좋아졌는지 한번 볼게요. 자, 앞에서 본 어휘 중에 떠오르는 어휘를 써보세요. 그랬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잘 기억을 하고 있나요? 오늘 6가지 어휘가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부터 한번 떠올린 것들을 짧은 시간 동안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잘했습니다. 우리 6개 정도는 막 떠올리는데요, 우리 친구들. 역시 우리 똑똑이 친구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저희 효자 핑크는요 바로 뒤에 답지가 있기 때문에 왜 답이고 아닌지를 금방금방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뒤에 보지 말고 앞에 정확하게 적고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틀리면 틀릴수록 내가 더 똑똑해지는 기회가 더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모르는데 우연히 찍어서 맞춰서 나 이거 아나 봐 라고 착각하는 것보다 오히려 정정당당하게 틀리고 정정당당하게 공부하면 됩니다. 여러분들.